네, 박세미 아나운서의 전일장 국내 전일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개장 전 체크리스트입니다. 미국 기업 시총이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8%, 20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전체 시총, 글로벌 시총의 1.8%. 사실 한국의 경제 규모나 교역량을 비교해 봤을 때 턱없이 초라한 상황입니다. 자, 이번 기회에 기업 밸류에이션 레벨업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자, 오늘 우리 장에 영향을 미칠 이슈들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힌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펀스탁 본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머리 커트를 짧게 하셔가지고 학생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바로 체크리스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저희가 살펴볼 이슈로 열어볼 텐데요. 저PBR 주 때문에 코스피 2,600선을 회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핑퐁 장세 같이 저PBR 강했다가 힘이 빠지는가 싶더니 또 어제장에서는 다시 강세를 보였는데요. 앞에서 증시 대담에서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다 말겠지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시 포트를 재구성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하나의 거의 테마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PBR이 낮은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수급이 정말 그쪽으로 거의 다 집중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가 대부분 그런 형태로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실적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너무 저평가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보시면은 AI 관련주들이나 반도체 관련주들은 지금 많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지금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그 수급들이 지금 코스피로 좀 많이 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이게 뭐 이렇습니다. 지금 설 연휴 이후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러한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대부분의 지금 투자자분들이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아니, 미국에서 연준은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도 모른다고 그러고, 뭐 연준 위원들은 계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은 실적이 너무 잘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걱정이 많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지금 투심을 자극을 했고 저PBR 관련주들에 좀 약간 집중이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제 테마성으로 좀 형성이 되면서 물론 장부상으로는 PBR이 낮은데 이게 실제적으로 그게 정말 저평가인 건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좀 몇몇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정말 그냥 장부가치상으로 PBR이 낮다, 이런 종목들만 보시고서 따라간다, 이거는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종목을 고르실 때 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셔서 PBR만 보는 것이 아니라 PER도 보고 여러 가지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장의 선택을 받을 저PBR주에 대한 리스트업, 옥석을 가려서 잘 해야 되는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벌써 저PBR주 테마의 대장주들로 분류되고 있는 종목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코스닥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하니까 새로운 이제 코스닥에서의 또 수혜 관련된 종목들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고민도 좀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이제 확대된다. 환영할 만한 부분이긴 한데, 코스닥 기업은 사실 밸류에이션 비싼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PBR주로 이제 분류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이제 시행하다 보니까 저 PBR주들이 올라선 거지, 반드시 그래서 이제 코스닥도 저 PBR주를 찾자, 이런 건 아니고, 그 안에서 이제 정부의 정책이 어떤 주주 환원율이라든지 자본에 대한 효율성 있고 어떤 공정성 있는 어떤 뭐랄까요, 집행을 바라는 거기 때문에, 코스닥 기업들도 보시면은 사실은 좀 코스피 기업들보다는 자본력이 좀 떨어지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본을 필요로 하는데 코스닥 기업에서 배당 나오는 기업 찾거나 이런 거보다는요, 실질적으로 기업의 어떤 성장성을 잘 유지시켜주고 있는, 자본을 잘 배분하고 있는 기업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 코스닥 기업을 투자하는 거는 어떤 기업이 갖고 있는 포텐셜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잖아요. 밸류 업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는 이 성장성을, 이 투자 자금을 갖고 잘하고 있는 기업 찾는 게 더 오히려 전 낫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PBR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래서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아주 소위 말하는 똘똘한 중소형주는 있어요. 자기가 원래 갖고 있었던 산업, 그 비즈니스 모델을 나만의 해자를 갖고 있는데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소외받은 기업들이 저평가 받고 있는 이를테면 기업들이 있겠죠. 우리 코스닥 하면 2차 전지, 게임, 제약바이오밖에 생각이 안 나지만 그 이외의 산업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교육주 같은 것들이 최근에 올라온 건 있거든요. 근데 이 코스닥을 바라볼 때는 이제 성장에 대한 자본 배분이 잘 되고 있는 기업이냐, 이게 저는 핵심이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저 PBR, 현재는 PBR이 좀 낮지만은 ROE 수익성이 좋은 기업들로 지금 이야기가 좀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두 번째 이슈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 펼쳐봐 주시죠. 두 번째 이슈는 저 PBR에 이어서 건설기계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요, 사상 최대 지금 나오고 있고 이 모멘텀을 살려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짚어볼 텐데요. 지금 두산 밥캣 지난해 영업이익이 1.4조 원 이렇게 나왔네요. 네. 섹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두산 밖에뿐만 아니고요. HD 현대건설 기계도 지금 역대 최고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국이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의 견인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산 바켓이라던가 이제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북미 쪽 그 수요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제품을 많이 하고 있고 공급을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실적에 많이 작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망 속에서 이제 선진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신흥시장의 어쨌든 채광 수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지금 앞으로도 꾸준한 실적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이렇게 뭐 저PBR주도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실적 모멘텀이 뚜렷하게 있는 종목들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실적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숫자로 증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주가의 변동성 자체가 크진 않다고 하더라도 조금 저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조금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섹터가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캐터필러 같은 경우도 이번에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미국의 그 인프라 법안 이야기가 나왔었고 거기에 실적을 좀 뜯어보면은 결국 데이터 센터 쪽, 전력 설비 쪽 이렇게 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건설 기계 빅3에 대한 부분들 호실적 나온 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안정적으로 실적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라고 하셨는데 네. 우리는 또 중국 쪽 그리고 이머징 신흥국 쪽 매출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까요? 중국 노출도가 많은 기업은 사실 좀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이미 주가에는 중국과 관련된 노출에 안 좋았던 거는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지금부터 좋아지는 거는 지금 새로운 어떤 시장에서의 투자, 뭐 중동이라든지 미국이 대표적일 수 있는데 두산 바켓이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좀 건설 기계 중에 좋아지는 부분들은 사실 또 미국 향들이 좀 막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의 경기가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이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가져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AI가 메인 어떤 테마이긴 하지만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구산업, 시크리컬도 이제 올라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대출 태조 서베이라고 슬루스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 은행들한테 대출 태도를 이제 뭐 강하게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느냐, 좀 완화시키고 있느냐 이런 서베이였는데 두 분기 연속 계속 서베이가 완화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대출 그러니까 높은 금리이긴 하지만 경제 상황이 조금씩 풀리고 이 상황에서도 미국의 부채는 좀 좋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가계 부채는 지금 GDP 대비 70% 정도고 기업 부채도 한 70% 초반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금리가 내려와줘도 충분히 대출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뭐 AI 쪽에 투자도 많이 나가겠지만 AI 투자가 또 어떻게 보면 또 공교롭게도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거 만들면서 당연히 땅을 파야 되는 건물을 지어야 되는 이런 걸로 넘어가니까 선순환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어서 좋게 보면 섹터가 좀 확산되는 뉴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중심 그리고 중동발 어떤 수주 비단 이제 두산 바켓이나 건설기계뿐만이 아니라 건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는데 저 PBR주를 타고 봤더니
엄청 언더밸류 받아 있었는데 미국 쪽에서 뭔가 하나씩 나오고 있고 중동에서 뭐가 하나 나오고 있다. 관심을 보면서 확산될 수 있는 뉴스라고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전력 인프라 작년에 워낙 좀 뭐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잘 올라와 줬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경기 연착륙을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건설 기계 쪽도 좋을 것이다,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토픽도 궁금하거든요. 네, 뭐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이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실적에 그만큼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탑픽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박격과 지금 현대건설기계고요. 하나 더 말씀드린 중소형도 중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진성TC 정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언계도 네, 네. 뭐 지금 어쨌든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받은 상황에서 조금씩 반등을 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지금 건설기계 쪽은 이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조금 큰 종목들이 시가총액 크고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이 지금 이러한 좀 어려운 장세 속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변동성이 덜하면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좀 중소형주 중에서는 진성TC가 지금 진짜로 많이 빠졌거든요, 주가가. 그러다 보니까 바닥권에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4분기에 피크 실적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사실 조정이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 거의 40%전 고점에서 이렇게 빠졌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경기가 이제 앞으로 괜찮아질 것, 특히 뭐 네. 수출 시장에서 괜찮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저는 그게 주가라는 것이 보통 선반영이 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미 그 부분이 좀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현대랑 기아차 보시면요. 작년 하반기 때 피크아웃 우려로 해서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근데 갑자기 또 되살아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식으로 지금 순환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건설기계 쪽도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저희가 건설 기계 섹터를 살펴봤다면 세 번째 살펴볼 이슈도 확인하겠습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입니다. 자, 중국 소비주 볼 때가 됐을까요? 춘제 연휴에 방한하는 중국인들을 잡기 위해서 전방위 마케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때 저희가 기대감이 좀 있어서 이때 한번 실망하신 분들 어떻게 보실지가 모르겠는데 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중국 증시가 지금 최근에 좀 세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중국 정부의 부양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와가지고 근데 뭔가 뚜렷하게 나온 건 없는데 자꾸 경기 부양을 하겠다, 뭐 부양책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홍콩 증시도 그렇고 중국 증시가 지금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뚜렷하게 나온 게 없다라는 부분이 조금 걸려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중국 경기 침체 우려는 계속되고 있고 지금 그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쨌든 춘제 연휴라는 그런 특수성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충분히 좀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 춘제 앞두고 2월 달 들어오면서 지금 관련주들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중국 소비주와 관련돼서 저는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요게 지금 단발성으로 끝날 수는 있는데 요게 이제 춘제 전후로 좀 시세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아무래도 지금 화장품 쪽들은 굉장히 지금 또 괜찮아요. 괜찮다 보니까 산업 자체가 괜찮고 실적들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좀 주목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말씀이십니까? 네,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가장 큰 변수는 이거예요. 중국의 그 경기 침체가 만약에 진짜로 경기 부양책 한다고 말은 했는데 막상 진짜로 끌어올릴 만한 강한 부양책이 더 안 나온다고 한다면요. 이게 또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증시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계속 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거를 끊어내고 다시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는데 지금 일단 춘제 이슈 때문에 네.
이건 단발성으로 좀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진핑 주석과 더불어서 중국에서 어떠한 경기 부양책이 실제로 나올 것이냐를 좀 보시고 나서 이거를 좀 길게 가져가 보자 그때 가서 판단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난 추석 때와는 다르게 기대감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연휴 끝나고 나서 데이터가 나왔을 때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드는데 이번 춘제 연휴가 12일부터 17일까지 조금 좀 길다고 합니다. 단체보다는 개별 여행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국 당국에서 위기감이 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정말 가리지 않고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 근데 어떠십니까? 중국, 저는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워낙 그 소외되어 있었고, 시진핑 주석이 나와서 뭐 주가를 얘기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단기적인 반등,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를 보고, 이 정도면 그래도 매출 좀 올라왔나 하면서, 숨고르기 측면 내지는 이제 어떤 테크니컬 리바운드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주요 테마, 예를 들면 AI라든지, 뭐 방산 테마라든지, 아니면 뭐 저PBR이라든지, 이런 어떤 카테고리에서 가장 열이 위에 있는 게 중국 소비와 관련된 카테고리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AI나 방산이나 저PBR, 특히 이제 자동차 중심으로 된 저PBR은 뭔가 계속 개선될 수 있고 뭔가 정책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데 중국은 아시겠지만 지금 부동산이 발목을 잡고 있고 부동산에 워낙 많은 자금과 워낙 많은 기업과 워낙 많은 부채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성장률이 안 나온다. 살아나기가 또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뭐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지만 이 단기 트레이딩일 때 비중을 잘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소비주 상대적으로 섹터 매력도는 좀 떨어진다라는 두 분의 말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개장 전 체크리스트 통해서 오늘 시장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이슈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주호 펀스타 본부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